안녕하세요 여러분, MK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 안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네, 옆에 오늘도 동승자가 한 명 계시고요. 드디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빨리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외무선으로 온 게 아니죠. 테슬라도 아주 빠르게 주고 싶어서 벼르고 있다가 빨리빨리 풀고 있는 듯해요. 사전에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예고를 했었죠. 크리스마스의 선물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준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받았을 때는 그 모든 기능들이 안 들어와서 많이 서운하실 거라 봅니다. 이게 참 업데이트가 한국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일단은 뭐뭐 주기로 했었냐. 가장 먼저 사용자 지정 잠금 소리 추가. 요거 요즘 핫하죠. 많은 분들이 별의별 소리로 다 해놨어요. 어떤 분은 와이프를 약 올리겠다고 중전마만 합시오. 어, 또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느낌이 많다 보니까 자비스로 하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붐박스라는 아케이드 기능이긴 한데 과거에는 주행 중에도 이렇게 붐박스 소리를 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행하는 동안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외부 스피커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었는데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야 그거 도로 달릴 때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다 해서 그 기능이 막혔어요. 너무 아쉽죠. 그리고 뭐 바퀴 달린 네팔티 뒷좌석에서 터치 스크린에서 게임을 즐겨보세요. 내 차는 해당 안 되고 리어 스크린 블루투스 때 이것도 내 차는 해당 안 되고 애플 팟캐스트 지원. 애플 팟캐스트는 이렇게 들어와 있죠. 저는 지금 업데이트가 다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테슬라 앱 여행 플래너 기능. 외부에서 미리 짜놓은 여행 계획을 차로 밀어 넣어주는 기능이었는데 요것도 한국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쉽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했던 기능 중에 하나, 과속 카메라 탐지 기능. 이것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행 플래너 기능이랑 합쳐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구글 맵을 이용하는 테슬라 차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은 아시다시피 T맵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이거는 주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동 911 호출. 당연히 이것도 한국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국엔 911이 없기 때문에. 119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법제적으로 강제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어서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 표시. 요거 이제 깜빡이 키면은 옆에 차가 있으면 여기 빨간색이 뜬다고 하는데 주행 중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더 많은 라이브 센트릭 카메라. 이것도 앱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 B필러에 있는 카메라로 통해서 차의 바로 옆도 볼 수 있게 되었죠. 오테이 진짜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리고 라이트쇼. 이것도 뭐 정체 쓸 때 하는 재미난 기능이고 캐슬 툼바드라는 게임은 뭐 한국에는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USS가 없는 모델들은 고충실도 파크 어시스트가 들었습니다. 제 차는 아쉽게도 아쉬운 건가 USS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제 차는 뭐 여전히 그 기능 그대로이죠. 고충실도 파크 어시스트가 제 차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USS가 있는 차들은 아무래도 USS가 아직까지는 그 고충실도 파크 어시스트보다 더 정확하다고 해서 USS를 사용하는 걸로 놔뒀고요. 앞으로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면은 USS가 있는 차도 USS 기능을 삭제해버리고 파크 어시스트 기능을 넣어줄지 모르죠. 지금 처음 내놓은 거니까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언젠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사전에 X에서 공지했던 기능들 중에 한국에는 거의 절반만 들어왔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참 많이 난리가 났죠. 사실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사전 공개했던 기능들 외에 오토파일럿 제한 기능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카페에서도 핫하고 많은 오너들 사이에서도 핫한데 5회 이상 경고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일주일간 오토파일럿을 압수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오너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오토파일럿 이제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른 업데이트들은 뭐 그러려니 하더라도 이 오토파일럿에 가는 거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기능을 중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늦은 이유는 국토부가 이 업데이트를 확인한다고 해서 배포가 늦었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토파일럿 경고 누적 시 이용 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먼저 테슬라한테 딴지를 걸어서 하게 된 리콜이었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고를 주고 싶지도 않아 하고 뺏을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테슬라 자체의 기업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이용하면 이용하는 건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너무 사람들이 안일하게 쓴다, 좀 더 강화를 해라 해서 이렇게 강화가 된 거이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뭐라고 하고 싶으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다 뭐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왜 이거 국토부가 굳이 확인해서 늦게 퍼지게 됐냐, 이거는 저도 참 의아해요. 왜냐면 S랑 X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기로 했던 기간에 맞춰서 좀 빨리 들어왔거든요. 업데이트가 이제 3랑 Y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이 기능을
확인하고 아예 리콜 통지서까지 뿌려가지고 그거를 배포 기간까지 정해서 늦게 들어오게 된 건데, 국토부가 참 아쉽죠 많이. 왜냐면은 지금 한국의 모 기업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들 유지 보조 시스템이 알림 없이 꺼져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리콜 통지도 안 하고 검토해보겠다는 말도 없는데 굳이 테슬라만 잡아가지고 업데이트도 확인하고 그러고서는 배포를 하게 했습니다. 참 부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는 참 테슬라를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르면서 약간 한국이 세계에서 갈라파고스화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자국민 기업 보호도 좋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민 보호가 되겠습니까? 발전도 못하게 오냐오냐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세게 말하나? 오늘도 역시나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본격적으로 국도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번 오토파일럿이 얼마나 변했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오토파일럿을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오토파일럿이 실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을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감지를 하고 나서 경고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정상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뭐 오토파일럿의 경고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한번 걸고 나서 핸들을 안 잡고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초 만에 알람이 올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알림이 빨리 오고 경고를 빨리 받아서 이 오토파일럿이 정말 쓸 수가 없을 정도일까 한번 봐볼게요.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인증법을 받아서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몇 초 이상 놓고 못 달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분명하게 테슬라도 경고하고 있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운전 보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시작. 50초에 첫 알람이 떴네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안 잡고 있어도 괜찮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실내 카메라를 이용해서 운전자를 감시하고 운전자가 딴짓을 했을 때 알람이 온다고 했는데, 정면만 의지하고 있으면은 아주 오랜 시간 오토파일럿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서 한번 오토파일럿을 걸어 놔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 옆에 계신 분이 한 번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미리 알람을 주도록 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비구비 산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다른 곳들을 봐볼게요. 시작. 옆에도 보고, 산이 진짜 산세가 좋네. 저는 지금 핸들을 안 잡고 전면 주시를 좀 부지하게 하면서 이렇게 주변 구경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정선 하이원에서 생각보다 빨리 울린다. 25초 만에 알람이 왔어요 지금. 확실히 다른 곳을 보니까 핸들 경고가 더 빨리 오네요. 핸들을 안 잡고 주변을 보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진짜 빨리 뜬다. 17초 만에 떴어요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실내 카메라로 운전자를 감지하나봐요. 전방을 주시했을 때는 거의 1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알람이 안 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약 15초 만에 알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방 주시만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은데요. 실내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를 감시하고 좀 더 경고를 늘린다고 했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오토파일럿 경고가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경고를 5회 심하게 받았을 때 오토파일럿 일주일 사용 정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심하게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봤을 때. 저 앞에 신호가 있는데 지금 핸들에 손을 놓고 한번 과연 신호에서 경고, 신호는 바로 경보가 오네요 여러분. 와, 신호 감지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비전 방식으로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데이트 이전에도 신호는 잘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오토파일럿을 걸고 가는데 신호 앞에서 차량이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여러 번 테스트 해보니까 오토파일럿이 신호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서 저는 어느 정도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구나 했는데, 지금 이 기능으로 봐서는 신호는 확실하게 감지하고 있고 그걸 토대로 경보음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 한국에도 오토파일럿이 신호 감지 기능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기능도 고정밀 지도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나 아쉬운데 일단 테스트를 좀 더 해볼게요. 과연 핸드폰을 보면은 얼마나 빨리 알림이 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핸드폰을 하면 안 되니까 핸드폰의 뒷면을 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하는 척을 해볼게요. 준비 시작. 너무 쉬워.
오, 도로 상황에 주의하세요. 삐비 소리와 함께 10초 만에 알람이 왔습니다. 와, 진짜. 아니, 이 인캠으로 사용자가 뭘 하고 있는지 잘 감시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데요. 전방 주시만 하고 있으면 1분이 넘게 알람이 안 왔었고,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는 15초에서 20초 정도 사이에 알람이 왔고,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까 10초 만에 알람이 왔습니다. 오, 더 진보한 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앤드레 토크 플러스 운전자 인식까지 해서 오토파일럿을 지원하고 있죠. 그만큼 운전 보조 시스템이 발전한 상태로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도 이 인캠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거는 화이트 해커들을 통해서 밝혀진 적이 있어요. 화이트 해커들이 이 카메라를 해킹했는데 사람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 다 체킹이 돼가지고서는 차에 기록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아, 이미 있던 기능들을 좀 더 업데이트 시켜서 지금 이렇게 내보낸 건데, 오토파일럿이 약간 GM의 슈퍼크루즈처럼 시선만 가지고서는 될 수 있게 거의 바뀌긴 했네요. 한국에는 지금 GM의 슈퍼크루즈 기능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GM이 슈퍼크루즈라고 해서 핸들을 잡지 않고 전방 주시만 하고 있으면은 자율주행이 되게 그런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런 기능을 구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너네 안전도를 높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따로 태클이 안 들어오는 GM의 슈퍼크루즈처럼 기능을 구현한 건데, 테슬라로서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요청을 아주 영리하게 업데이트로 잘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슈퍼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참 재밌죠. 미국에서는 그 기능이 처음에는 일부 고속도로에서만 지원하다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고속도로를 HD 맵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GM에서는 그 슈퍼크루즈 기능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서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GM도 미국 기업이라 고정밀 지도를 가질 수가 없어서 한국 GM에서도 슈퍼크루즈 기능을 차에 못 넣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 너무나 아쉽죠.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이 외국 기업한테 안 된다고 해서 미국의 차들이 한국에서 지원을 못하는 기능들이 참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가장 고도화된 반자율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만났을 때 반자율 주행에 HD 맵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뭐 테슬라는 비전으로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비전이 되기 전에 HD 맵이 있으면은 그만큼 더 반자율 주행에 더 도움이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고정밀 지도가 해외 기업에 반출이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기능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고정밀 지도가 반출이 안 되는 이유는 국토부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고 보안법상 해외 지도를 반출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과 소리 없는 전쟁 중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회사들한테 고정밀 지도를 제공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텐센트의 지도를 이용하다가 바이두의 지도로 바꿨고, 테슬라에게 실시간 정보, 고도화된 정밀 지도, 그리고 벡터 그래픽스까지 제공을 해서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소리 없는 전쟁 중인 중국도 미국한테 자국 기업을 통해서 고정밀 지도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참 말하기가 어렵네. 근데 사실 한국에서 보안법상 고정밀 지도를 해외 기업에다 반출이 안 된다는 말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해외 고정밀 위성 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군부대 같은 게 다 보여요 이미.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잘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팔로스나 이런 북한 동향만 관찰하는 기관들도 위성 지도를 통해서 관찰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미 해외 기업들은 한국의 위성 지도도 다 갖고 있는데 왜 그거를 반출 못한다고 하는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한국 정보가 뭐 구글이나 해외 기업들한테 너네들 지도 보안을 지켜줘라고 하려면은 그 제공 업체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 맵스에 사용되는 위성 지도들 다 유럽에 있는 어느 기업한테서 사오는 거거든요. 그 기업한테 아예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곳을 가려줘 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보안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위성 지도와 고정밀 지도를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다른 해외 기업들한테 파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안상 외부에 못 내민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구글이나 이런 제공업체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천 사진과 지도를 갖고 있는 해외 기업한테 뭐라고 해서 다 불러 처리를 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논리로 외부의 반출을 금하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에 정답은 아닙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 반출을 불허하는 거는 보안상의 이유보다는 자국의 기업들에게 뭔가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다 한국 기업들의 맵을 사서 사용하게 하고 있죠. 물론 반대로 테슬라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R&D 센터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돈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R&D 센터도 없고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점도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지금 국내에 T맵을 쓰는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볼보라든지 폴스타 이런 애들은 T맵을 사용하는데 르노도 사용하는구나. 그 친구들은 과속 카메라를 지원해 주잖아요. 테슬라도 뭐 고정밀 지도를 반출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고 T맵의 정보를 받으면은 과속 카메라 정도는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도 약간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T맵이 과속 카메라 정보에 대한 이용료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건가? 여러모로 전체에 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중국도 미국 기업들한테 그렇게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 주는데 왜 한국은 우방국인 미국한테 고정밀 지도를 반출을 못할까? 아니, 중국은 지금 미국이랑 적대 국가인데 걔네들 항상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테슬라 차량 공공기관 출입 금지 카메라 있어서. 그런 나라도 고정밀 지도는 알아서 가릴 거 가리고 다 반출을 해주는데, 한국도 그냥 가릴 거 다 가린 거를 해외 기업이 사가게 해주면 안 되나? 그냥 무조건 한국 기업의 지도를 이용해라. 이거 아무리 봐도 트위치도 그렇고 국내 모 통신사가 로비를 엄청 한 것 같아. 저 같은 애가 뭘 한다고. 그냥 저의 내피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한국에서 좀 개방적으로 좀 나와줘야지 기업들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오히려 자국 기업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그렇게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보다는 개방을 해서 한국도 좀 같이 성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토파일럿 테스트하다 말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국도에서 이용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걱정처럼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거든요.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로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 핸들을 안 잡고 있을 때 과연 얼마 만에 울리나. 여러분들은 5회 경고가 누적이 잘 되는 편이어서 오토파일럿을 못 이용할 것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정면을 응시했을 때 핸들만 안 잡고 갈 때는 과연 얼마나 알림이 안 울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팬텀 걸릴 것 같은데. 저 팬텀 브레이크 걸릴 것 같은데. 역시 업데이트로 많이 발전했네. 이제 이런 거 봐도 안 걸리네. 떴다. 떴어요? 네. 2분 15초 만에 떴어요, 경고가. 아니, 이 정도면은 너무 편한데? 오히려 핸들 토크식 때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핸들을 안 잡아도 되는 것 같아요. 키로를 2분 동안 안 본다고 하면은 꽤 많은 거리를 갈 텐데, 이번에는 제가 핸들을 안 잡고 주변을 보면서 갈게요. 저희 옆좌석 보조분께서 전방에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네. 시작. 아우, 풍경 좋네. 루프 글라스 좋다. 근데 좀 무서워요. 앞에 아무 일 없죠? 아무 차도 없어요. 지포가 쌩하고 달려갔어요. 뭐가 또 쌩 지나가는 것 또 같은데. BM입니다. 지금 몇 초째예요? 너무 33초인데? 무서운데? 그냥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떴어. 드디어 떴어요? 거의 40초 만에 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핸드폰을 보는데 역시나 운전 중에 핸드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뜨네요. 3초 컷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앞서 경고보다 더 강한 경고가 떴죠. 와, 대박이다. 주의를 안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경고를 보내고 있죠. 훨씬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경고가 5번이 누적이 돼서 오토파일럿에 일주일 동안 압수를 당했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정말 전방주시를 안 하고 운전을 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데요. 그 경고는 그럼
저 삐삐 아니고 삐삐삐삐삐인가요? 5번의 경고라는 거는 이렇게 약한 경고들이 아니고 완전히 크게 뜨고 되게 알림이 많이 오는 경고가 있어요. 그걸 5번을 받았을 때 일주일 동안 압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나? 제가 그 경고를 받은 적이 진짜 드물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 앞을 주시하고 있고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니까. 차선이 똑바로 그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자동차가 바로 운전자한테 운전을 넘기려고 그런 경고를 뜨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경고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오해 누적으로 오토파일럿이 뺏긴다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평소에 뭘 하고 계셨길래. 그러니까 차량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운전에 신경을 안 쓰셨길래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긴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너네 좀 강화해라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도로교통 상황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그냥 직진만 그냥 주구장창 몇천 킬로 뭐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미국은 저희보다 더 큰 나라이고 더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확률적으로 더 이상한 분들도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강화해라고 했던 것 같고, 한국 쪽에서는 뭐 반응도 없다가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리콜해? 리콜해야 된다고? 잠깐만, 너네 뭐 배포할 거니? 잠깐만, 우리 한 번만 확인하고 주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카페에 그런 말도 있던데, 저기 카메라에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으면 그 경고가 안 뜬다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리고 제가 핸들에 손을 놓은 채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떴어요. 40초 만에 뜨네요. 안 되네. 가리면 오히려. 그러네요. 가리면 오히려 더 짧아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든 FSD든 EAP든 노아든 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운전 보조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서는 이용을 하게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손을 안 잡고 운전하는데 이 정도 경고만 보여준다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2번째 경고가 나올 때까지 운전도 해볼까? 2번째 경고 할 때까지 운전 그렇게 했다가 집까지 오토파일럿 없이 갈 자신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다. 저는 오토파일럿 없이 집까지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오토파일럿부터는 보시면은 와이퍼를 끌 수 있게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 오토파일럿을 키면 무조건 와이퍼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아예 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자동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발수 코팅을 올려놨다. 발수 코팅이 올라간 상태에서 빨리 움직이면 발수 코팅이 막 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발수 코팅이 효과를 못 보고 금방 다시 내리고 이랬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너무 좋고 저도 다시 발수 코팅을 얹을 생각이고요. 그리고 차가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경고가 떠요. 이것도 업데이트가 됐어요. 사라졌죠, 가니까.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또 좋은 점이 합류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게 많이 완화됐거든요. 이 전 펌웨어에서는 합류하는 도로에서 합류하는 차량들 조심하라고 오토파일럿이 브레이크를 밟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에서는 그게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저 앞에 합류하는 곳 보이시죠? 옆에 합류 표지판도 있어요. 자, 합류하는데 이제 브레이크 없이 합류도로를 잘 지나갑니다. 이번 업데이트 진짜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양옆에 차들이 없어서 그런데 이전 버전에서는 원래 쫄보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옆 차량이 좀 가까이 붙을거나 좀 이상하게 운전을 한다면은 바로 브레이크를 좀 밟았어요. 근데 지금 새로 온 업데이트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오토파일럿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역광인데 차선 잘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는 안전 기능이 더 강화됐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믿고 달릴 수 있는 오토파일럿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OTA 힘 아닌가. 테슬라의 OTA는 테슬라한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거든요. 차량 개발 기간이 긴데 OTA를 통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출시를 한 후에 뭔가 차량의 문제나
아니면은 리콜 같은 거를 OTA로 잡으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라 테슬라에겐 되게 명분이 있는 시스템이고 상당히 중요한 OTA 시스템인데, 솔직히 그 외 타 브랜드들은 OTA가 우리가 이 차에 필요해서 넣는 게 아니라 저 회사가 OTA라는 기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OTA를 좀 개발해서 넣어볼까? 넣어야지 우리가 뭐 차를 더 팔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개발한 OTA라 OTA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뭔가 OTA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생각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테슬라의 차량은 OTA로 계속 발전을 해주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오토 하이빔도 없어요? 아, 오토하이빔도 자동으로 꺼지냐고요? 네. 오토파일럿 할 때는 오토하이빔도 자동으로 켜졌었거든요. 근데 라이트에 가보면은 이 오토하이빔은 자동으로 그냥 고정이네요. 와, 나 딴짓하니까 바로 도로 상황에 주의하래. 와, 대박이다. 호랑이 선생님 같다. 이 정도면은 업데이트 돼서 불안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좋은데요? 나의 행동을 판단하고 위험한 상황인 거를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한 그런 업데이트인데요. 아, 갑자기 앞이 막히네요. 빛감을 틀어줘야죠. 여러분, 이렇게 앞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비상 깜빡이를 틀어주는 게 기본적인 도로 문화입니다. 요즘 이 빛감을 다른 용도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데서 쓰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뒷차에게 앞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어디서든 내가 주차하겠다라는 만능 방어권이 아니에요. 우와, GPS 위치 정확도 나쁨,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 요 경고도 새로 생겼네요. 터널을 계속 가니까.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에서도 차량의 조향각이나 속도를 통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GPS가 끊겨도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 파고 있죠. 이거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네. 터널을 이제 안 벗어나네. 원래 여기 가끔씩 벗어날 때 있었는데. 일단 오늘 이렇게 카페에서 난리가 났던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해봤는데 전혀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을 뺏어간다고 되게 발끈하셨던 분들이 평상시에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그런 경고를 많이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운전자들마다 성향이 다르고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도 다르겠지만 일단 정상적이게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보신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마저 노아를 이용해서 집까지 편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자동차 선명력 너무 좋아. 빨리 현대기아가 HDP를 출시해서 RWD도 이걸 느껴야 되는데, HDP 도대체 몇 년째 밀리고 있는 거야? 이번 거 제목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기능 넣자마자 테슬라 차주들이 울고 불며 오열하며 난리 난 이유.